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에세이 김다슬 지음의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입니다. 뭐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시련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나 사람을 대할 때,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대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침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목도 정말 좋지 않나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죠. 작가님의 삶에 대한 내공이 굉장히 깊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낭독으로 이 책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나 하나도 버거운데 주변을 짊어진다. 살다 보면 나 하나 숨쉬기도 버거운데 주변을 짊어져야 할 때가 있다. 가난한 상황에 돈을 벌 수단도 마땅치 않은데 가족이 아픈 경우, 내 몸과 정신이 심각하게 아픈 상태인데 곁에 소중한 사람이 더욱더 심각하게 아픈 경우, 상황이 이러하니 생각할 여유도 없다. 소중한 사람부터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매우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이미 끊어지기 직전일 만큼 당겨진 고무줄 위에 무거운 짐과 돌덩이를 추가로 얹은 모양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어금니를 깨물고 버틴다. 소중한 사람을 잊는 것보다는 낫기에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아서 차라리 나를 희생하는 게 낫다고 여긴다. 이처럼 기특하고 가여운 마음이 또 있을까? 기적은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다. 기꺼이 희생하는 당신의 마음이 기적이다. 가슴에 간직하길. 그대가 바로 그 손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임을.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임을. 당신의 희생으로 지켜낸 모든 순간이 가치 있다. 기적처럼 아름다운 가치를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냈다.
주위에 존경받는 어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삶의 태도를 관철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하고 정한 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 삶의 태도는 단지 말, 다짐, 생각, 의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나아가서 실천하는 행동만이 삶의 태도가 된다. 멋진 어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늘 떳떳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해도 정작 사는 행동이 비굴하다면 비굴한 어른일 뿐이다. 본인이 어릴 때 커서 저런 어른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라며 속으로 혀를 찼던 어른의 모습과 똑같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런 어른이 되기 싫다면 스스로 정한 바가 무엇인지, 정한 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 말뿐이 아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에게로 가져오는 좋은 방법이다. 기대가 크지 않으니 상대에게 실망할 일도 없다. 감정도, 일상도 상대에 따라 휘둘리는 일이 없다는 말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얻길 바란다. 그 보상은 상대의 반응과 태도에서 온다. 이러한 기대 심리를 알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침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므로. 내 안의 나와 겉보기의 나. 괜찮은 척 연기하는 내가 있고 괜찮지 않은 내가 있다. 겉보기엔 같은 나지만 실상 속은 괜찮은 척 연기하는 나는 가짜고 괜찮지 않은 내가 진짜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 매일 괜찮은 척하며 살아야 하므로 스스로 두 가지 모습만 인식한다. 하지만 두 모습에 가려진 하나의 내가 더 있다. 바로 괜찮았으면 하는 나다. 내가 괜찮지 않을 때 사실 누구보다도 괜찮길 바라는 건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가만 보면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내 마음을 뜯어가 버린 빈 부분은 스스로 어쩔 도리가 없다. 외부적 요인이니까. 다만 나머지 부분까지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문제다. 하나 망쳤다는 이유로 모르겠다는 식으로 모든 걸 망쳐버린다. 일부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전부를 놓아버리기도 한다. 자신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스스로 괜찮길 바라는 자신을 외면해선 안 된다. 내 속엔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누구보다 바라는 나 자신이 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말자. 나는 나를 높이고 아끼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 스스로 구원자.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남이 구해줘야 구해지는 게 아니다. 타인은 그저 계기만 줄 뿐. 아주 작은 계기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투혼을 보고 감명을 받아 자신을 구할 수도 있다.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처럼 극복할 수도 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동기부여가 되어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공감하는 책이나 글을 읽고 하루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내가 나를 바꿀 힘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은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라면 도저히 안 될 것만 같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내 안의 힘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내면의 힘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있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힘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강력한 힘의 원천이니까. 처한 환경 때문에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생각을 고쳐먹자.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상처는 부메랑. 상처를 주고 다닌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려받는다. 상처를 주는 언행은 부메랑 같아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 형태는 간접적인 형태의 뒷말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SNS의 악성 루머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형태의 보복이 될 수도 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이를 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상대가 너무 착한 나머지 원한을 품지 않더라도 상처를 쉽게 주고 다닌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운명처럼 만나게 된다. 그것이 직장 상사이든 군대 선임이든 사업이나 일과 관련된 파트너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말이다. 본인보다 더한 상대를 만나서 갖은 상처를 받는다. 그제야 그동안 본인이 남한테 상처를 준 행동들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된다. 상처를 쉽게 주는 이는 이기적이라서 남한테 차갑게 돌아서고 상처를 줄 땐 모른다. 쉽게 상처를 준 본인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 자기 가슴에도 커다란 대못이 박힐 거라는 것을 말보다 마음이 먼저 드러나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좋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다가오는 사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에 설렘이 묻어 있다. 배려하는 태도에 한 번 더 헤아린 흔적이 있다. 신경 쓰는 모습에서 관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성급하지 않아서 좋다. 놀라진 않을까? 갑작스럽진 않을까? 부담스럽진 않을까? 세세하게 돌아보는 점이 고맙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일과 지나가는 말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점이 정성스럽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방법은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작은 태도가 모여서 상대의 마음에 닿게 한다. 행동을 먼저 보이면 말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법이다. 마음이 보일 만한 행동을 딱히 보거나 느낀 적도 없는데 대뜸 말부터 꺼내봐야 당황스럽다. 뜬금없기 때문이다. 호감이 가는 상대에게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다가가는 것이 좋다. 성급하지 않게 굴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좋다. 표현하는 사람이 좋다. 자주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나도 상대에게 자주 표현해야 한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기 때문이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을 순 없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맞지 않는 지점이 존재한다. 맞지 않는 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이다. 대부분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하고 맞춰갈 수 있다. 한데 이처럼 중요한 소통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건너뛰곤 한다.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생략하거나 대충 하면서 관계를 돈독하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관계가 유지될 것이란 괘씸한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소통은 언제 어느 때나 옳다. 소통을 생략할수록 소중함도 함께 생략된다. 관계에 소통이라는 물을 줘야 신뢰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이치를 잊지 말길.
어른이 되는 기준. 사람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그리 살라고 강요하는 꼰대. 평소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일상을 살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 자식에 대한 책임은 뒷전이면서 자식에게 도리만 강조하는 자격 미달인 부모. 살다 보면 겉만 늙고 속은 성숙하지 않은 어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람은 언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걸까? 자신에게 감사와 칭찬하기. 감사와 칭찬 좀 하고 살자.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말이다. 자책은 수없이 하면서 자기 칭찬엔 왜 그리 인색할까? 남에겐 자주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자신한텐 어째서 감사할 줄 모를까? 자만에 빠질까봐 필요 이상으로 경계한다. 스스로 감사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을 빼야 한다고 자책하는 사람은 많지만 밥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서 밥 잘 먹는 아이에겐 누구나 어이구 잘 먹네, 예쁘다 라면서 칭찬한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자기 비하는 많이 하면서 밥을 먹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은 산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극도로 굶주린 상황에 처해봐야 먹는 것에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고 칭찬할 일은 무척 많다. 보는 것, 숨 쉬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사소하게 감사하고 사소하게 칭찬하자.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더 큰 행복을 불러온다. 좋은 사람의 조건. 좋은 사람은 특별한 것 없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창한 이벤트를 해주는 사람도 아니다. 단지 다른 것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SNS 볼 시간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부터 하는 것. 유튜브나 틱톡을 시청할 시간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취미 생활이나 게임을 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연락을 한동안 못할 것 같으면 이유를 먼저 말해주는 것. 급한 볼일이 생겨 미처 연락하지 못했다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것. 함께 놀러갈 장소나 식사 메뉴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물어보는 것. 이런 사소한 배려면 충분하다. 다른 것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배려하라는 말이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존중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이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까지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관계란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짓에 불과하므로. 죽을 만큼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 짐이 될까봐. 툭하면 징징거린다고 할까봐. 나만 힘든 것도 아닐 텐데 그에 더할 짐이 되긴 싫다. 그러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고 한다.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봐. 쓰러지는 것까지도 참을 만한데 막상 진짜로 쓰러지면 아무도 손을 건네지 않을 것만 같아서 두렵다. 약점이 될까봐. 사람 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친했던 사이가 틀어지면 약점으로 삼더라. 아무리 영악한 것이 인간이라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인류의 환멸을 느낀다.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말해봤자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안다. 과거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봤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말뿐인 위로였기에. 무거운 마음을 짐짝처럼 끌어안고 산다.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강제로 끌듯이 걷는다. 비탈을 그 다리로 오른다. 애썼다. 하루하루 무겁지만 내딛는 발이 무거워서 발자국이 깊게 파일수록 걸어온 삶의 길은 더 선명하고 뜻깊다. 편하게 마음 먹으면 삶이 유연해진다. 마음을 편하게 먹자. 결국은 잘 된다.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끝내 잘 될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성공이란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수많은 NG 끝에 겨우 얻는 한 컷이다. 잘된 사람도 똑같이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성공을 거뒀다.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다시 실패하는 건 훌륭한 경험이자 성공의 과정일 뿐이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편히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딱딱하게 굳은 삶을 유연하게 펴준다. 긴장이 풀어져야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시야가 트여서 놓치는 것이 줄고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입으로 되뇌이길. 나는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첫째, 그릇이 큰 사람. 생각의 크기부터 다르다. 눈앞의 작은 일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멀리 내다본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기에 이해의 폭이 넓다. 자기 말부터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먼저 경청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은 명확히 전달한다. 둘째, 배울 점이 많은 사람. 평소 내가 이렇게 살면 멋있겠다고 생각했던 점을 이미 실천하고 이룬 사람이다.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 자기 관리에 엄격한 사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배울 점이 확실한 사람을 보면 볼수록 따라하게 된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실력 있고 겸손한 사람. 실력을 갖췄는데 과시하지 않는다. 담담하게 자기 할 일에 집중한다. 실력이 있기에 찾는 사람이 많고 겸손하기에 스스로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먼저 알아준다. 좋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할 등대 같은 존재다. 어둡고 어지러운 항해 같은 인생에서 정확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끝까지 보면 안다. 마지막에 승자가 누구일지, 누가 더 잘되고 웃을지 끝까지 가봐야 한다. 과거에 실패했고 지금 망했다고 미래에도 망하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신을 믿어야 유리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도 믿기 싫은 순간마저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좋다. 자신을 믿으려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노력만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노력은 당장의 눈앞의 결과로 나타나진 않아도 훗날 어떤 형태로든 보상으로 나타난다. 지금의 나를 믿기 어려우면 대신 미래의 나를 믿고 한 발씩 나아가면 된다. 간절히 원했던 훗날의 내 모습 말이다. 멋있고 당당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이끈다. 나를 믿고 나태하고 자만하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지, 나를 믿고 노력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은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원천이다. 네, 김다슬 지음의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많은 좋은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혹시 가장 좋았다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감사와 칭찬하기 였습니다. 정말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자책은 정말 자주 하는데 나에게 감사와 칭찬은 엄청 인색했더라고요. 뭔가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칭찬보다는 잔소리를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나 스스로에게 칭찬과 감사를 건네서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존감을 한번 높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성 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